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강의 건강사정 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사정이라 하면은 이것은 대상자의 건강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대상자를 처음 만나는 시점부터 건강력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행위와 외모라든지 정신 상태라든지 정서 상태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를 전체적인 자료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조사자는 간호사든 아니면 간호조무사든 문제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직책과 자신의 직책과 이름, 담당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해서 대상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외모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외모에서는 대상자의 감정이라든지 기분과 의식 수준, 그리고 얼굴 표정과 옷차림과 몸치장이라든지 개인 위생과 체취, 체형, 자세, 걸음걸이, 신체의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환자 자신의 편한 말이라든지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과거 치료 과정을 연도순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발생 시기가 언제였고, 신체 부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특성, 그리고 관련된 증상과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떨 때 완화되고 어떨 때 악화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빈도도 기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같은 거 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음주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같으나 음주 같은 것은 아주 정확하게,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 몇 가치를 피는지 하루에 그거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음주 같은 경우도 음주의 종류, 비어인지 하루에 비어를 몇 병씩 마시는지, 아니면 몇 잔인지, 아니면 소주를 마시는지 소주 몇 병인지 몇 잔인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거 건강력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건강력을 조사할 때 최근 순으로 해서 6개월, 그 다음에 1년, 2년, 그래서 점점 과거로 갈수록 그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을 못하게 되면 기억 못함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데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가족력 직계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족력을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족력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가계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계도를 그려서 눈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결혼 상태는 어떤지, 미혼인지 결혼했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직업은 무엇이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종교라든지 수면과 식사, 운동 습관까지 이런 인구 사회학적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데, 먼저 신체 검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대상자한테 신체 검진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편안하고 적절한 환경으로 해서 적절한 복장과 신체 검진에 따라서 적합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 과정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대상자가 편안하게 검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춥지 않고, 그리고 조명도 밝은 조명으로 따뜻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구 같은 경우도 따뜻하게 미리 준비되어야 되고, 먼저, 그리고 기구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되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 방법에는 신체 검진의 일반적인 순서는 보통 시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시진에서는 그야말로 시진은 인스펙션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상자의 외모를 관찰을 하는데 대상자의 외모에서는 모양이라든지 표면의 윤곽과 위치, 대칭성이라든지 자세 같은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전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필요하면 줄자라든지 각도기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움직임의 정도라든지 변형 등을 측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에서는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데 색깔이나 청살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은 피부결은 어떤지, 그 다음 거친지 아니면 너무 건조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 긴장도라든지 탄력성, 반응 조직이나 상처, 반점, 결절, 종양, 구진 등을 같은 것도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부 구조도 시전이 가능합니다. 손전등이나 검안경, 내시경이나 이경, 질경 등을 사용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시전할 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이 있는데 촉진은 뭐냐면 촉각을 이용해서 신체 검진으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질감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관절의 진동이나 위치, 크기, 경도, 각 기관의 운동성과 덩어리까지도 만져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부 평만 여부를 알 수 있는 평만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말초의 맥박이라든지 통증이나 압통 정도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부 여기서 촉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복부 검진입니다. 복부 검진. 보통 복부 검진인데 복부 검진은 보통 일반 신체 검진보다 보통 촉진을 가장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부 검진은 배행 Y라는 자세를 취하게 하겠어. 보통 배행 Y는 뭐냐면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게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청진 다음에 촉진을 합니다. 복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진이 있는데 타진은 몸의 피부 표면을 두드려서 그 소리를 듣거나 진동을 느끼는 검진법입니다. 그래서 타진은 내부 장기를 경계를 찾아남으로써 두드려서 그리고 그것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타진으로서 각 장기의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타진음은 보통 5가지 음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보통 공명음은요 어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 두드려서 알 수 있냐면 폐 부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폐와 같은 공기로 꽉 차 있는 부분에서 약간 청량하게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둔탁음 같은 경우는 간이라든지 심장 같은 비교적 단단한 기관에서 나오는 기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둔탁음. 그 다음에 가도 공명음은 폐인데 폐 질환이 있을 때 폐기종과 같은 과도 팽창된 폐 조직에서 소리가 들리는 쾅쾅거리는 울리는 소리가 들릴 때 과도 공명음입니다. 그리고 고장음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위와 장에서 들리는 크고 높은 드럼 같은 소리, 꼬르륵 같은 소리 있잖아요. 보통 그런 소리가 고장음이고 편평음 같은 경우는 보통 뼈 같은 데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조직에서 들리는 짧은 고음 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 편평음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청진인데 보통 청진은 직접 청진이 있고 간접 청진이 있습니다. 직접 청진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듣는 소리예요. 귀로 듣는 소리이고 간접은 청진은 청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심음, 그 다음 폐에서 나는 폐 소리, 그 다음 혈관이라든지 위와 장의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에 들을 때는 주위가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조용하게 하고 필요 부위만 충분히 노출시킨 후 청진기로 따뜻하게 보온시킨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체 건강 사정 독계에서 보면은 신체 검진의 일반적인 순서가 보통 시진하고 촉진, 타진, 청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부 검진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복부 검진은 먼저 시진, 청진, 타진, 촉진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촉진으로 이루어지면 촉진이 가장 마지막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촉진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복부라든지 이런 걸 누르기 때문에 먼저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두 번째에서 누르게 되면은 이때 들을 때쯤에서 장운동이
그걸 자극할 수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진, 타진 다음에 촉진을 가장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으로 시촉, 타청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중을 잘 때는 보통 같은 시간에 같은 체중계로 같은 옷을 입고 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을 계속 매일매일 재하는 그 질환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는 대표적으로 간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종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매일매일 체중을 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환경에서는 아침 식사 전에 동일한 시간에 보통 아침 식사 전에 동일한 시간에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흉기 같은 경우는 젖꼭지 높이에서 가슴둘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검진세에 주의 사항이 있는데 신체 검진은 응급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먼저 사정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되면 먼저 대상자의 상황이 응급 상황이 먼저 거기 완화될 수 있도록 먼저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환자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진 시간은 가능한 한 식사나 치료 혹은 면회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개인적 공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복부 진찰 방법이 있었는데 복부 진찰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복부 진찰은 뭐가 됐죠? 아까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찰 전에 방광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 누르기잖아요. 복부 부위를 누르기 때문에 요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자한테 방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촉진에 의해서 장운동과 장음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진 다음으로 촉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위는 배행와의 체위를 해야 되고 이 배행와의 체위는 똑바로 누웠을 때 다리를 구부러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배행와의.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증상이 있는데 주관적 증상이라 하면은 환자 자신이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고 환자만이 느끼는 통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통이라든지 두통이거나 가려움증 또는 열감, 속쓰림 또는 현기증 같은 거, 식욕부진이라 기침과 오심 등을 갖다 주관적 증상이라 하고 객관적 증상은 의사나 상대방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건강 상태인데 보통 우리가 대상자의 입술 색깔이라든지 청색증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부종이 있다든지 기형과 활력증 후 청색증, 기침, 39도의 고열을 나타난다든지 피부 발진을 보인다든지 홍조, 오심, 황달 그리고 기자호흡이라든지 흉식호흡, 검사 결과 등 혈액검사에서는 검사 결과에서 혈액검사에서 보통 헤모글 수치가 10 이하일 때 그때 보통 10 이하이면 빈혈이거든요. 예, 보통 여성 같은 경우는 헤모글 수치가 12에서 16 정도, 12에서 14 정도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12에서 16 정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10 이하가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기 때문에 빈혈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 증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건강 사전 적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몇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신체 검진의 일반적인 순서 뭐라고 했죠? 시, 촉, 타청이죠.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부 검진은 어떻게 됐죠? 복부 검진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네,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복부 촉진법을 실시할 때 원활한 진찰을 위한 환자의 체위는 복부 촉진법은 뭐였죠? 아까 배행와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간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이유는 매일 체중 측정할 때 같은 체중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체중계로 같은 옷을 입고 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증 있는 환자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복수죠. 그래서 복수가를 매일 측정함으로써 복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부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중을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증상 중 네 번째 보면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주관적 자료는 뭐라고 했죠? 대상자가 만약 느끼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것. 그래서 배설량 같은 거는 우리가 관찰 가능하죠. 그게 소변이든 대변이든
의사가 검진한 내용 당연히 객관적입니다. 검사 결과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가능하죠. 관찰 가능. 그 다음에 복부 통증은 대상자만이 느끼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 자료로 될 수 있고 활력증은 가능 객관적 자료. 그 다음 다섯 번째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로 오른 것은 속쓰림, 도통 같은 것은 뭐 대상자만이 느끼는 거고 가려움증이나 복통 이것도 맞고요. 청색증이나 활력증 이것이 객관적 자료네요. 네, 관찰 가능하죠. 그 다음 두통과 열감, 현기증과 오심 같은 거 다 주관적 자료입니다. 오늘은 건강사정 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강에서는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